번째 시간은 이제 실력 유형 다지기를 좀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문제다 했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36번 볼게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5와 2의 제곱 2를 따른다 그랬어요. 오문산이 2다. 이것을 따른다 라고 했고 n개를 추출을 했다고 했어요. 이제 n개를 추출을 했고 그러면 표본평균이 따르는 n은 5의 n분의 2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구하고 싶은 건 이제 fn이라는 녀석의 그래프예요. 얘가 fn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n이면 n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되는데 n이 어디 숨어 있을까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expectation x 제곱이고 마이너스 5 expectation x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써주고 플러스 1인 느낌이에요. 이건 알고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 분산, 그렇죠? 분산으로 해서 이거에 제곱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분산은 n분의 2였죠. 새로운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그 다음에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25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5니까 얘도 또 25고 플러스 1. 그러면 n분의 2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완성.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이 나왔죠. 이 그래프 찾으라 했으니까 여기다 n이 1일 때는 3, 1일 때는 3, 2일 때는 2, 3일 때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이런 정도로 나오는 반비례 그래프 형태고 점으로 표시되어야 되니까 답은 몇이다? 1번이다. 참고로 2, 3번처럼은 절대 안 나와요.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확률이. 이거 확률이 아니죠. 미안. 확률이 아니니까 다른 것도 나올 수 있긴 하겠네. 2, 3번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확률이라면 밑으로는 안 나와요. 확률 함수가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수만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식 자체가 5를 넣었을 때 1 플러스 5분의 2 1보다 조금 큰 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이건 확률분포표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봐봐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곡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표본 평균으로 할 거니까 곡에 적힌 숫자 자체가 우리는 확률 변수예요.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확률 변수.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 공이 1이 1개, 2가 2개 이러면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전체 공의 개수가 얘가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분모에 쓰일 거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1이 나오는 거는 확률이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n 플러스 1에 2가 있고 이게 2개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1에 2가 있고 이건 3개.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에 2가 있고 이거는 n개. 이렇게 확률분포표가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곱할 때 보면 또 뭐가 되죠? 시그마 사용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expectation x도 구하고 분산도 구해가지고 그걸 n으로 나눈 게 3분의 1이다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겠죠? 이건 넘어갈게요. 뒤에 넘어가 봅시다. 38번. 38번은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 답에 있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거기 확률이 2 이상, 표본 평균의 확률이 2 이상 3 이하로 되어 있죠. 그게 3 미만으로 되어 있어야 답이 나와요. 3 미만으로 되어 있어야. 이거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38번은.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거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틀려요.
봐봐요.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이렇게 있을 때 그 윗면이라고 했는데 그건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돼. 주사위가 1, 2, 2, 3, 4, 4 이렇게 되어 있는 애예요. 그러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6분의 2, 6분의 1, 6분의 2 이렇게 되죠. 2가 두 면이고 4가 두 면이니까. 여기까지 확률 변수 나왔어요. 그랬을 때 평균이 2 이상 3 미만이 될 확률을 구하자 이랬어요. 근데 표본의 크기는 두 개씩이죠. 두 개. 2회. 이걸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expectation x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확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온 식이냐면 첫 번째 시행한 거, 두 번째 시행한 거의 평균이 나온 거예요. 얘 자체가 표본의 평균이란 말이야. 표본 첫 번째 표본과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의 확률이 2와 3 사이니까 이렇게 x1과 x2가 2와 3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러면 x1과 x2를 더해서 4에서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나온 주사위와 두 번째 나온 주사위의 합이 4 또는 5가 되는 이라는 거죠. 그러면 x1과 x2를 합해서 4가 될 경우, 그 다음에 x1과 x2를 더해서 5가 될 경우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되는 게 1, 3 뽑았을 때죠. 근데 1, 3 뽑을지 3, 1 뽑힐지 모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경우예요. 1, 3 또는 3, 1이 두 가지가 있고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뽑히는 경우. 또는 지금 내가 1, 3 뽑을 경우에요. 1, 3 또는 3, 1 1, 3 또는 3, 1로 뽑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 2 뽑아도 합이 4죠. 그래서 2 뽑는 거는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되죠.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36분의 2, 얘는 36분의 4니까 이쪽은 36분의 6이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합이 5가 되는 거는 1, 4 아니면 4, 1, 2, 3 아니면 3, 2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 있을 때 너무 좁게 써가지고 1, 4, 4, 1 두 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1, 4 뽑을 때 이렇게 되니까 36분의 4다. 2, 3도 2, 3과 3이 또 두 가지고 똑같이 6분의 2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36분의 4. 그래서 이쪽은 36분의 8이죠. 얘랑 얘를 더하면 36분의 14고 18분의 7이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확률 문제예요. 확률 문제. 표본 평균이 의미하는 게 이것이다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두 개 뽑았을 때랑 세 개 뽑았을 때까지가 잘 나오거든요. 두 개 뽑았을 때랑 세 개 뽑았을 때. 근데 세 개 뽑았을 때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도 이제 고려해 보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게 돼요. 지금 한 38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나중에 꼭 연습을 더 해야 돼요. 비슷한 문제가 39번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38번을 듣고 39번을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봐. expectation 표본평균이 29인데 이건 결국은 expectation x랑 똑같은 거라서 얘를 구해볼게요. 얘 합은 1인데 a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expectation x를 구해봐야 됩니다. expectation x는 이렇게 위아래 곱하면 되니까 곱하고 곱해서 나온 수치가 1에 이것이 29와 같대. 그러면 여기가 더하면 얼마가 되고 10a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고 여기는 30에서 29를 뺀 거죠. 그래서 a가 얼마다? 10분의 1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럼 확률을 써볼까요? 여기는 1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5에서 10분의 1을 빼니까 10분의 4예요. 이거는 10분의 5인가 보구나. 자, 표본 평균이 30이다인데 우리는 2개 뽑아봤잖아요. 2개 뽑아봐서 평균이 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평균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평균입니다. 2개 자료의 평균이 그럼 x1과 x2를 뽑았을 때 얼마가 되는? 합이 60이 되는 애를 꼭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60이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그렇지. 20, 40을 뽑는 경우 또는 40, 20을 뽑는 경우겠죠. 아니면 30, 30을 뽑는 경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그냥 두 가지 곱하면 되겠고 20이 뽑힐 확률과 40이 뽑힐 확률 이렇게가 되는 거고 30이 뽑힐 확률과 30이 뽑힐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100분의 몇이 되고 100분의 20, 40이 되고 여기는 100분의 1이 돼서 둘을 더하면 100분의 4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형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 38, 39번은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거 하나를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표본의 크기를 2개 아니면 3개로 뽑았을 때 이거를 잘 내거든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뒤에 이제 41번 풀어볼게요. 40번은 생각보다 쉬워요. 41번으로 그 크기가 2인 표본님이 추출하는 게 2번 뽑는다. 그렇죠. 2번 뽑는다는 거예요. 한 번 뽑고 또 한 번 뽑는다. 근데 똑같은 게 또 뽑힐 수 있어요. 3번 뽑히면은 3분의 그렇죠. 3분의 x1, x2, x3의 합이 표본 평균이 된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라는 거죠. 자, 41번 볼게요. 정규 분포가 확률 변수 30에 10의 제곱을 따르는데 얘가 100개를 표본을 뽑아서 봤다. 그러면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 써놓고 보시면 100에 100이니까 1이죠? 이것을 따른다.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표본 평균이 뭘 따른다? 30에 1의 제곱을 따르니까 맞죠. 기억. 우리가 구해봤고 맞았다. 니은 P 29에서부터 32일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30이고요. 29는 여기 한 칸 떨어져 있고 32는 두 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32를 Z로 고쳐보면 32 빼기 30인데 1 나눴으니까 2.0을 보는 거고요. 2.0일 때는 0.48로 하지. 그 다음에 30에서 29를 빼서 물론 29에서 30을 빼는 게 맞으나 우리는 양수로 하는 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볼게요. 1로 나누면 얘는 1.0이에요. 1.0에 해당하는 건 0.34로 계산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0.82 0.82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다. 보면 되는 거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디귿 표본의 크기가 4분의 1이 되면 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였던 게
표본의 크기가 4분의 1이 되면 여기 안에 4분의 1n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앞으로 루트 앞으로 탈출하면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거에 비해 몇 배 된다? 2배 된다. 표본의 크기가 4분의 1이 되면 표준 편차는 몇 배 된다? 2배 된다. 그럼 표준 편차가 1이었으니까 2가 됐겠죠? 2배 되니까. 그래서 2가 돼야죠. 표본 평균이 2가 됐어야 되는데 4로 늘어난다 했으니까 틀렸죠. 이해되나요? 루트 안에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꺼내질 때 2분의 1이에요. 뒤집어서 곱하면 2.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는 이익이 아까 1이었죠? 2가 됩니다. 지금 말하는 표본의 크기가 4분의 1배 되면 4가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42번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되겠죠. 42번 어떤 확률 변수는 10의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미 추출로 n개를 추출을 했다. 표본 평균이 따르는 것은 10의 루트 n분의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억 v 얼마입니까? n분의 4 맞죠? n개 추출했으니까 이거 맞아요. 니은 p x가 10-a일 확률과 px가 10 플러스 a일 확률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하면 이 센터가 10이니까 10에서 a만큼 떨어진 곳과 10에서 a만큼 떨어진 곳은 같아요. 간격이. 그러면 이 이전일 확률과 이 이후일 확률 자체가 또 같죠.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같다. 디귿 볼게요. P 디귿 때문에 이 문제는 나오는 거죠. 사실은 B이면이라고 했어요. 봐봐. 정규분포가 10에 A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A를 이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이쪽이다. A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정도의 확률이거든요. 근데 얘는 Z잖아요. 표준화했을 때도 표준화하면 여기가 0이긴 하거든요. 센터를 0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B 이하인 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랑 최대한 똑같이 되려면 요거랑 같은 만큼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B가 놓여야지. B 이하일 때 확률이 얘랑 똑같겠죠. 이해돼요? 옆으로 나란하게 그렸다고 생각했을 때, 표준화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는 지금 음수잖아요. 음수. 잘 보시면 돼요. 음수예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죠. 얘한테서 얘 빼요. 근데 얘를 강제로 음수가 나오는 Z값으로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10을 빼는 게 아니라 10 빼기 A를 해서 시그마로. 시그마 뭔데? 루트 n분의 2. 이렇게 나눈 Z값이 B가 됩니다. 하시면 되죠. 이거 이해되나? 이쪽에 있는 거는 음수니까 강제로 얘를 음수를 만든다고. A 빼기 10을 해서 Z값을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양수인 Z값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음수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10 빼기 A. A가 10보다 크니까 음수가 나오게 만든다. 그러면 이거 여기다 곱하면 되고 10 빼기 A는 루트 n분의 2B가 됐어요. 문제에서 보니까 10을 기준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넘기면 10은 뭐가 된다? A 플러스 루트 n분의 2B가 된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맞다. 확인이 되는 거죠. 됩니까? 이런 거를
무게를 따지는 것이다. 넘어가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좀 더 43, 44 해보시고 45번 한번 해볼게요. 문장제 문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될걸. 45번은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자의 무게가 이 확률 변수 이것을 따른다라고 했었어요. 네, 0.2 맞아요. 잘하네. 좀 정리 좀 할까? 아니 어떻게 했는가 궁금했어. 이거 16개로 이걸 16으로 나눠 봤어요? 네. 16개. 이게 이제 16개 합이 지금 306.88 이하여야 되니까 하나의 무게가 이거 나눠 보면 19.18 맞아요? 아니야?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네, 좀 다른 16배를 했어요? 320을 평균을 320으로 만들었어? 이게 그러면 좀 그렇지. 하나당 무게로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얘는 이걸 나눠보면 20.82 이렇게. 여기가 20일 때 그러니까 20.82가 되고 19.18 이게 똑같잖아.
0.82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쪽에 가면 이거는 반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품의 대상이 돼서 20.82 빼기 20을 하고 2분의 1로 하면 이게 0.82의 2배죠. 0.82의 2배니까 얼마야? 1.64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0.45 여기가 0.4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 0.1이죠? 반품. 그러니까 0.1이 0.1이다 이렇게 되고 7개 이하로 반품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 그래서 100개 중에 뭐 1개도 안 반품되고 반품이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안 반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냥 100, 10분의 1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자 확률 변수가 반품되는 애를 확률 변수로 잡으면 되겠죠. 확률 변수를 반품되는 거에 이항분포가 100개 중에 10분의 1의 확률로 반품된다. 이렇게 그랬을 때 7개 이하를 근데 그래서 10,3에 제곱해가지고 7개 이하려면 10-7 나누기 3 하면 1.0이 나와서 10,100 곱하기 10분의 1에 10분의 9니까 얘가 7개 평균 10개는 반품이 되는데 그 중에 7개 이하니까 여기죠. 7개 이하. 그래서 10 빼기 7에 3으로 얘가 1.0이에요. 그럼 1.0에 해당하는 건 여기가 0.34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애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애죠. 0.1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확률 변수가 3개인 셈이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무게, 그 다음에 그거의 표본 평균, 반품된 물품 이렇게 확률 변수가 3개가 쓰인 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평균이 바뀌어버리면 조금 그래요. 평균을 16을 곱해서 320으로 만들면 얘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게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나누어야 돼요. 좀 귀찮아도 16으로 나눠서 하나당 무게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이거는 잘했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확률 이항분포를 만들고 이항분포 만들어서 얘가 따르는 정규분포 구한 다음에 7개 이하 여기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됐죠? 확률 변수가 막 바뀌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제일 어려운 형태이긴 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네요. 추정, 통계적 추정. 추정은 65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다. 추정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느낌. 자, 모평균의 추정을 해보자. 표본 크기에 따라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평균이 어디에 있을지를 예상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합시다. 모평균을 몰라. 예를 들어 전국 고등학교 남학생의 전체 평균 키가 173.5인데 나는 얘가 몇인지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1000명을 뽑아봤어. 아까
1000명을 딱 한 번 뽑았어. 딱 한 번으로 뽑아서 얘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1000명의 평균이 172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얘가 여기에 모평균이 173.5인데 172가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172가. 그런데 얘 입장에서 모평균 입장에서 얘 쪽으로 왜 여러분이 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고 그 사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얘가 172가. 근데 그 얼마만큼에 들어왔을지에 대한 거를 사실 구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의뢰를 했다고 합시다. 이 조사를 너무 궁금했어. 누군가가 전국 남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평균이 진짜 궁금했어. 그런데 시간을 오늘 안에 알아내래. 그런데 나한테 돈을 조금만 줬단 말이야. 그렇게 많은 돈은 주진 않았어. 근데 나한테 그걸 의뢰했어. 근데 나는 이거를 딱 1000명만 조사해 볼 시간과 돈이 허락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의뢰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믿을 만한 자료를 원하십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뢰도라는 거를 주거든요. 신뢰도. 이거는 알아보고 싶은 의뢰자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원하네 라고 하면 나는 그냥 우리나라 대충 답해도 거의 맞아요. 어떻게 맞냐면 구간으로 답을 해주거든요. 구간으로. 신뢰 구간으로 답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평균 남학생, 고등학생 남학생의 키는 100cm에서 2m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럼 평균 키가 1m 20에서 2m 사이에 있을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면 신뢰도 100%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어. 애들이 신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 신뢰도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라는 게 오해예요. 신뢰도가 100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신뢰도가 100이면 대충 구간을 말해도 다 100이 들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의 신뢰도가 100인 건 안 좋아.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통용되는, 통계에서 통용되는 신뢰도는 95%와 99%예요. 특히 95%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95%의 신뢰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얘가 모평균 입장에서 이 면적이 95가 되게 하는 거예요. 95가 되게 하면 여기가 0.475고 여기가 0.475가 되면 이게 95%라는 걸 나타내게 되거든요. 이 면적의 넓이가 신뢰도예요. 면적이 신뢰도. 근데 그때 이 친구를 Z로 고친 값이 신뢰상수라는 거거든요. 요 친구를 Z로 변환한 거. 우리는 신뢰상수 K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걸음수로 예상을 해요. 걸음수로 설명을 해요. M 입장에서 이쪽으로 얼마만큼 걸어가면, 그러니까 1.96이라는 수가 나오거든요. 1.96 걸음 걸어가면 실제 그 우리가 조사한 표본 평균이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인 거예요. 그리고 M 입장에서 이쪽으로도 1.96 걸음 걸어가면 1.96 걸음이라는 거 하면 두 걸음이 좀 안 되게 걸은 거긴 한데 1.96 걸어가면 그 안에 표본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지금 172라는 저 1000명의 172는 실제로는 여기 있었죠. 여기에 걸렸죠. 172라는 애. 그런데 이게 1000명을 뽑고 뽑으면
그런 애들이 다 이런 애 들어온단 말이야. x3, x4 뭐 이렇게 해서 x3, x4 뭐 이렇게 해서 x2 뭐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 딱 5개만 100개를 뽑아 보면 그 중에 5개만 x 뭐 97 뭐 이렇게 x 56 뭐 이런 거 중에 5개만 이 안에 없고 95개는 다 이 안에 들어온다. 1.96 걸음 걸어간 사이 안에 무조건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 95%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M 입장에서 내가 구한 평균들이 1000명의 평균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면 표본 평균의 입장에서도 표본 평균이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입장에서도 M이 95%로 들어올 때 어떻게 있다는 거야? 1.96 걸음 내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M 입장에서 1.96 걸음, 1.96 걸음 건 것이 95% 안에 있으면 내가 172라는 애가 평균으로 나와서 1000명을 봤어요. 그러면 95% 신뢰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1.96 걸음 간 거, 1.96 걸음 간 거 이 사이에 있다는 걸 구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꽤 정확한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아마도 전국 남학생 고등학교 학생의 키가요 1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정도 176에서 168 사이일걸요. 이 정도로 대답을 해주는 거야 자료가 표본 평균을 보고서. 그러면 이 1.96 걸음 갔을 때 이 95% 확률이 되게 했을 때가 그래도 쓸만한 자료라는 거지. 왜? 100개 뽑으면 5개 빼고는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벗어나서 있을 확률이 5%밖에 안 되니까. 거의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야. 만약에 이 신뢰도를 완전히 줄였어요. 이렇게. 완전히 줄였어. 신뢰도를 10% 안에 들게 했어. 그러면 10%면 막 이렇게 되겠죠. 10%. 그러면 신뢰도는 10%면 내가 조사한 키가 172였을 때 신뢰도 10%면 거의 172.5에서 171.5 사이에 있을걸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라고? 172라고 조사된 1000명을 보고서 굉장히 좁게 구간을 대답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맞을 확률이 몇 %밖에 안 돼? 10%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료를 신뢰하기가 좀 힘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구간을 너무 넓혀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좁혀도 안 좋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가장 적정하게 많이 사용되는 게 95%와 99%인 거야. 단지 그것뿐이야. 그냥 의뢰인이 원하는 신뢰도가 95%, 99%. 왜 95%랑 99%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거의 이러는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틀릴 확률이 너무 높거나 구간이 너무 좁거나 해서 자료로 쓰기가 나빠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Z값 신뢰상수 1.96 95%고요. K가 2.58이 되는 건 99%인 확률일 때 K 신뢰상수예요. 그래서 이 신뢰상수와 이 신뢰상수는 외워두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고요.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 결국은 이제 표본 평균 입장에서 M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보시면 이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센터에 M이 나오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이 나와요. 내가 1000명에 대한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나오고 이걸로 95%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여기가 0.475가 되게끔 하면 요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녀석을 Z로 고치면 별표 빼기 X를 해서 새로운 애가 루트 N분의 시그마 했을 때 이게 95가 되는 게 1.96 걸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별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얘를 곱하겠죠.
이거를 보폭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보폭. 이게 걸음수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 거, 그러니까 1.96걸음, 2걸음에 가깝죠. 2걸음인데 그 보폭이 요만큼이면 요만큼밖에 못 가고 보폭이 이만큼이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폭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폭 곱하기 걸음수를 하면 실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표본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요 값과 이것을 예전에는 오차의 한계라는 개념으로 했거든요. 오차 범위 내 뭐 이렇게 뭐 조사 결과 발표할 때 뭐 신뢰도 몇 %에 오차 범위 내 몇몇 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뉴스에서 이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의 최대치를 오차의 한계라고 해요. 그 오차의 한계가 사실 이 끝에 있는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 요만큼에 해당해요. 요 사이에 들어오면 95%.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더하기를 하겠죠.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요거를. 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는 표본 평균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이 k는 뭐다? z값이야. z값.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 상수라고 말하면 신뢰 상수라고 부르는데 z값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z로 고쳤을 때인 얼마. 그래서 이거는 확률분 이거 정규분포표 그 표에 나와 있으니까 z는 구하시면 되고 이 z가 2일 때도 많아요. 95%는 2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주어질 때도 많다. 자, 신뢰도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야. 그 자료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거고 95%의 신뢰도다. 그러면 95%의 확률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그 결과는 자료의 결과는 신뢰 구간으로 발표하게 돼 있어요. 신뢰 구간으로만 발표를 합니다.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사이쯤일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구간으로 적어줘요. 알겠죠? 신뢰 구간은 그래서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인 구간을 말해요. 그 신뢰도에 해당하는 구간. 신뢰도에 해당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밑에 보면 식으로 나와 있어요. 신뢰도 95%면 표본 평균을 스몰 x 바라고 했을 때 스몰 표본 평균에다가 널 더한 만큼과 뺀 만큼이다. 이렇게 1.96에 보폭을 곱한 만큼 더하거나 빼면 여기 더한 건 이쪽에 있고 뺀 건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99%로 하면 얘가 2.58이 신뢰상수가 2.58로 바뀌어서 곱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뢰도도 나오긴 하는데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오긴 하는데 거의 95%와 99%만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신뢰도는 누가 원하는 거다?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는 의뢰인이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사하는 사람이 신뢰도를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몇 %로 원합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데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얼마만큼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구간으로 해서 설정된 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를 정해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정리 요약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고 맨 밑에 보면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의 의미는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실제로 관측을 해서 표본 평균을 얻었을 때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이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가 없진 않고 한계가 있는데 그 모든 애들을 얻었을 때 그것 중 100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100개 중 약 95개는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5개만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1.96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진 걸음 안에 있는 애가 있는 표본 평균 자료가 95개. 그거를 재수없게 5개 벗어난 게 생길 수도 있다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포커스 2. 이거는 외워둬야 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외우셔야 돼요. 엄청 많이 물어보니까. 신뢰 구간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상수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얘가 요렇게인 사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직선인 셈이에요. 뭐냐면 이거잖아.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게 지금 신뢰 구간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거든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거예요. 이거. 그럼 x 차이죠. x 차이니까 요거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빼요. 얘한테서 얘를. 큰 거 빼기 작은 값을 한 거예요.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표본 평균은 날아가겠죠. 얘한테서 얘를 빼면 여기는 이제 더하기니까 얘한테서 얘를 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2배의 k 루트 n분의 c가 이거 외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외웁니다. 알겠죠? 외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 차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으로 쓰면 이거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의 최대값. 이게 절대값으로 할게요. 모평균과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얘와 얘의 차이니까 얘가 이렇게 넘기면 되죠. 최대값이 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오차의 한계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식입니다. 별게 없죠. 그러니까 요거와 이거의 2배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95%일 때는 여기가 1.56, 90%는 얘가 2.58. 요거 정도. 알겠죠? 자, 신뢰도와 표본의 크기, 신뢰 구간의 길이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봐봐,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랑 보면 신뢰도가 올라가잖아요.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게 커져요. Z값이. 맞죠? 95%, 99%. 이 영역이 넓어지니까 얘가 커집니다. 신뢰도가 올라가면, 알았죠? 신뢰도가 올라갈수록 뭐가 길어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 시그마랑 비례 관계. 시그마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예상해봤더니 내가 조사한 자료는 172였는데요. 신뢰 구간이 마냥 길어가지고 180에서 160 사이던데요. 이렇게 답하면 그건 좋은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얘가 커지면 신뢰 구간도 길어진 거예요. 요거가 표준 편차잖아요. 편차가 커졌다는 거니까 우리가 평균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2라고 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를 발표할 때는 160에서 180인데요. 이거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얘가 너무 큰 거죠. 편차가. 얘가 크면 얘가 커져요. 그 다음에 요거 크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져요. 이러면 약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끔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많이 뽑아 1000명보다는 10,000명을 뽑아보면 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이 짧아지면서 아까 평균이 172라고 나왔는데 10,000명의 평균이 170인데 그럼 신뢰 구간이 짧아져서 172.5에서 171.5 사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네 둘에는 비례한 셈이고 얘는 반비례한다. 제곱 반비례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 실제로 이게 또 문제 풀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반복되는 계산을 연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해하기가 조금 낯서니까 신뢰도, 신뢰 구간 이런 개념 자체가 낯서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그리고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뭔데 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런 게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애들이. 근데 실제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해볼게요. 기본 문제부터 해보면서 좀 느껴볼게요. 자, 1번. 모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2래요. 자, m이고 12를 따르는 애. 얘를 36개를 봤어. n을 36개를. 표본 평균은 뭘 따르고 얘가 따르는 건 m의 36분의 12, 12. 이렇게 되면 4에 2의 제곱이 따라.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얘를 구해보는 게 이제 또 중요하지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면 봐봐. 표본을 구해봤더니 표본이 얼마였대? 70이었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표본이 70이었어.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 신뢰 구간 99%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모평균이 어디쯤에 있을까를 예상해보세요. 이러면 이런 거예요. 70에서 더하기 지금 K에 해당하는 애를 구하는 거죠. K가 얼마예요? 99%는 2.5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n 이게 이거예요. 루트 n 시그마 원래 C.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애가 얘예요. 새로운 시그마. 근데 새로운 시그마라고 해버리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외우고 있는 게 낫더라고. 루트 n 36개니까 루트 n은 6이죠. 원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12. 되겠어요? 이렇게가 큰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70 플러스 여기가 이렇게 하면 2니까 얘가 2배 하면 5.16이죠. 그러면 모평균은 어디와 어디 사이다? 75.16과 여기는 이제 70에서 5.16을 뺀 거야. 그러면 74.83. 64.84. 이렇게 되는 거죠. 64.84.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원래 모평균은 얼마인지 몰라. 우리는 알지 못해. 이게 지금 뭐 몸무게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보자. 몸무게였는데 정확히 평균 몸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가 조사해봤더니 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70kg더라는 거야. 70kg. 그런데 70kg인데 99%의 확률로 이 안에 들어올걸요. 실제 전체 평균. 전체가 몇 명인지도 몰라. 성인 남성의 몸무게 평균이라고 할 거야. 70명 넘잖아. 아무튼 그런 거야. 이 안에 들어올걸요? 99%의 확률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 빼고는 다 이게 맞다는 거죠. 모평균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2.58걸음, 저쪽으로 2.58걸음 가다 보면 무조건 만나신다는 거예요. 70에서 구해진 70이라는 자료 입장에서 이쪽으로 2.58걸음 가거나 이쪽으로 2.58걸음 가면 그 안에 분명히 전체 평균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99%.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발표할 때 이렇게 구간으로 발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99%를 원하셨죠?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99%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 이건 알아서 분석하고 알아서 해석하는 거죠. 아, 이 안에 있으니까 뭐 거의 70 정도 언저리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 해볼게요. 2번.
2번. 바로 그거 실내 구간을 구해볼게요. 100개의 무게 합이 42kg였어. 그러면 42kg가 이제 100개니까 무게 합이 하나당 420g이었을 거거든요. 한 개당으로 해야 되죠. 복숭아의 무게는 원래 무게는 확률 변수가 얘가 한 개의 무게였어요. m의 25의 제곱을 따르는 게 이게 한 개짜리라고 한 개. 그런데 지금 100개의 합산이 4,200kg이니까 한 개당 얼마인 거야? 420g이 지금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 이해돼요? 표본의 평균은 전체 무게 합을 100개로 나눈 거니까 420g이네. 그러면 이 420g 언저리의 근방에 전체 복숭아 전체 평균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플러스인 쪽을 한번 살펴보면 얘가 몇 퍼센트로 신뢰도를 하기를 원해? 95%. 근데 95%가 되는 걸 밑에 주어지길 2로 주어졌어. 1.96으로 아니고 2로 주어졌고 루트 n 시그마 원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420에서 얘가 10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5 나누면 5 그래서 모 평균은 425거나 425에서 여기 420에서 5를 뺀 거죠. 415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무게가 415에서 425g 사이에 있을걸요. 이렇게 추정이 될 거예요. 식을 쓰는 건 매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외워야 되는 거죠. 표본 평균으로부터 신뢰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워져 있어야 돼요. 계속 이걸 반복해서 쓸 거니까. 되겠죠? 3번은 넘어갈게요. 4번 해볼게요. 4번.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100명을 추출했더니 수학 점수를 조사했더니 이거 조심해야 돼요. 4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봐봐요. 지금 얘가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점수가 표본을 조사했는데 평균이 지금 표본 평균이 70이었어요. 표본 평균이 70.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가 15점이라고 주어진 거거든. 애들이 이거를 뭐로 착각하냐면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가 이걸 주어졌다라고 착각해요.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날 행동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들어있는 애는 뭐예요?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는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야. 제발. 완전 말이 다른데도 애들은 계속 이걸 혼란을 겪어. 이거가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의 표준 편차고 얘는 모 표준 편차랑 루트 n배 차이 나는 큰 차이를 비교적 갖는 애라고. 그러면 얘가 표본의 표준 편차가 주어졌잖아요. 이건 지금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거거든요. 표본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 가까워요? 모 표준 편차에 가까워요? 이게 아까 내가 엄청 강조했던 그 녀석인데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를 대신 얘를 쓰는 거라는 거야. 이쪽이 아니라. 쌤, 표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표본의 표준 편차잖아요.
글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 개수가 몇 개나 되니까 지금 따져본 게 100명이 되잖아. 100명 정도의 표준의 표준 편차는 구해보면 전체를 대표하는 표준 편차랑 거의 유사하다니까. 전체의 표준 편차랑 유사한 거야. 100명 뽑아봐서 나온 표준 편차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00명을 뽑아본 표본의 평균이 전체의 평균하고 유사하듯이 모 분산과 표본 분산이 비슷한 거고 모 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랑 비슷한 거라고. 얘는 비슷해 굉장히. 그 비슷하게 만들려고 n분의 1로 나누는지까지 하는 거거든 분산을. 근데 그걸 우리는 다루지는 않아. 실제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많이 계산하시오는 안 해. 전혀 안 해. 그러나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로 이쪽으로 봐야 돼.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진 셈이야. 알겠죠? 그거 하나만 좀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얘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실내 구간 99%와 95%로 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 차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자 99%와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누가 길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길어요. 실내 구간 99%로 대신 높은 확률로 하는 대신 구간은 길어져요. 낮은 확률로 말하면 구간은 짧아질 수 있죠. 근데 뭔가 평균에 가까우니까 되게 정확한 느낌이 들죠. 그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빼는 거니까 이쪽이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쪽에서 이걸 먼저 배울게요. 99%는 뭐라고 계산하래? 3으로 계산하래. 3. K 값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3에 이거 외우고 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고요. 이해돼?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다? 2배의 K 값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거는 외워야 돼. 근데 이 친구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에 95%는 2로 계산하래. 맞죠? 거기 나와 있기를 Z값이 2로 계산하래. 루트 n분의 15. 이거의 차이를 구할 거예요.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10이니까 5, 20, 5, 35 2로 나누면 1, 그래서 얘는 9고요. 얘는 5, 35, 5, 20, 2 하나 약분하면 2, 3, 6.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차는 3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제발 이거 말 자체가 다른데 말이 너무 다르다. 이거 봐. 표본 표준 편차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조사 대상이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이 X들의 표준 편차야. 이거는 표본 평균들이에요. 이만큼의 평균, 이만큼의 평균, 이만큼의 평균, 이만큼의 평균. 그런 평균들의 표준 편차야. 전혀 다른 거라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 얘는 우리가 살펴본 100개의 표준 편차인데 전체 표준 편차랑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지. 딱 뽑아본 100개가 이게 전체에 있던 인놈 중에 100명일 거 아니야. 이게 뭐 새로운 인물들 아닐 거 아니야. 몸무게를 예를 들어 1000명의 무게를 다 조사할 수 없었고 내가 100명만 뽑아서 몸무게를 조사를 했어. 그러면 어디 새로운 인물들 아니고 그 안에 있던 1000명 중에 100명 뽑은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랑 전체 1000명의 평균이랑 비슷하니까 얘를 쓰는 거잖아. 전체들의 표준 편차랑 이 100명의 표준 편차랑 비슷하니까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100명의 표준 편차랑 얘랑 거의 비슷해. 거의 똑같아. 그런데 얘는 달라. 루트 n배 달라. 100명 뽑아보면 10배 다른 거고
1000명 뽑아보면 10루트 10배 다르고 10,000명 뽑으면 100배 달라. 100배는 달라. 근데 왜 얘랑 자꾸 착각하냐고. 표본 이렇게 들어가서 애들 입장에서는 표본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얘는 아니라고. 제발 이거 하나 구별하게 했으면 좋겠네. 진짜 우리 내가 주로 가르쳤던 애들한테도 이거 맨날 헷갈려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저거를 조심해야 돼. 그렇죠?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공장에 생산된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g이었대. 표준 편차가 이미 나와 있어. 이게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근데 이게 모 표준 편차랑 똑같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랬을 때 모평균의 99%로 실내 구간을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에 뭔데? 99%면 Z값이 2.58이라고 밑에 나와 있네.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개 0.3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거야. 식 끝났고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루트 n을 곱하면 어떻게 되고 루트 n을 곱하면 이게 이제 3분의 10이 이렇게 조금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10을 곱하니까 25.8 이렇게. 그리고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으로 나눠지나? 3, 8, 24, 3, 68 우와 이렇게 되네. 그러면 n은 제곱을 하니까 86의 제곱이죠. 와, 86의 제곱을 시켰어. 오. 그러면 6400에 68 408에서 960 그 다음에 36이니까 960 36 이렇게 되니까 7396 7396 이상이 돼야 되죠. 답은 7396 최소 바뀌고 되겠죠? 조금 수가 커져서 복잡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거 외워야 돼. 실내 구간의 길이 2배의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좀 쉬었다가 마지막